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통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날입니다만, 공약 발표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회에 올라가서 국회의장실 그리고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뵙고 개헌 문제 그리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조기 통과 문제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여야를 넘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촉구했던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이후에 거의 석 달 가까이 법안심사 소위가 개최되지 않아서 많은 법안들이 지금 소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또한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서 맹성규 위원장님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렸는데, 이것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먼저 처리가 돼야 될 일이고,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이 마침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촉구한 것과 별개로 최민호 시장께서도 법안심사 소위위원장님께 좀 협조 요청을 해주시면은 우리 세종시가 여야 한 목소리로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반드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행정도시에서 이제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행정수도 세종으로 변환하는 데 따른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서울과 충청권 등 외부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은 물론이고 세종시 내부의 교통환경도 잘 보완하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을 통한 세계 각국과의 접근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칭 정부청사 주변에 들어설 역을 세종중앙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세종중앙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ITX를 도입하겠습니다. CTX 철도가 연결되면은 CTX와 경부선 철도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CTX 세종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를 연결하는 ITX 열차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ITX 열차의 세종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될 겁니다. 세종과 서울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정부기관이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또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시성이 보장되는 세종 서울 간 열차 운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도심의 철도역 부재는 이용객의 시간 낭비와 경비 낭비, 그리고 교통 혼잡, 탄소 배출에 따른 대기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거점역인 유니온역처럼 세종중앙역에서 정부청사와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 DC의 경우에 뉴욕과 긴밀하게 철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워싱턴과 뉴욕이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로서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도 대부분 철도역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 입주 그리고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친환경 유력 교통수단인 기차가 반드시 세종시와 서울역을 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상징구역을 연계한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국가 상징구역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입주하는 등 세종시의 교통량은 크게 흐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행정도시가 행정수도로 확대하는 것에 발맞춰서 세종시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 상징구역을 중심으로 6차선의 십자형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차로 확대된 십자형 도로망을 확보함으로써 신도시 내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쉽게 국회와 대통령실, 정부 부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종시를 둘러싼 3개의 순환 도로망을 차질 없이 완성하겠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BRT 도로와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순환고속도로 등 3개의 원형 순환도로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안쪽에 있는 BRT 도로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버스 전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가 완성되고 교통량이 늘게 되면은 당초 계획한 대로 트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환도로인 외곽순환도로는 공사가 많이 진척되어서 현재 육생활권 일부 구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나머지 구간 역시 연말까지면 개통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곽순환 도로를 완공함과 동시에 신도시 가장 바깥쪽을 차지하고 있는 고속도로 순환 도로망도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서쪽을 지나는 세종-서울-고속도로와 세종시 북쪽을 지나는 세종-청주-고속도로 그리고 이미 완공되어 있는 세종시 서남쪽을 지나는 대전-당진-고속도로 세종시 동남쪽을 지나는 호남-고속도로 세종시 동쪽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게 되면은 외곽 순환 고속도로망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세종-서울-고속도로는 세종 안성 구간이 내년 말 늦어도 내후년 초까지 개통하게 되고 세종 청주 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완공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종시를 둘러싸고 있는 순환 고속도로망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순환 고속도로망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량이 몰리는 분기점을 확충하고 외곽도로에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와 천마을 IC 설치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종시 내에 CTX역 5군데를 설치하고 조천역을 북부권 중추역으로 키우겠습니다. 2028년에 착공해서 2034년까지 개통 예정인 CTX는 세종시와 대전, 청주 등 인접 도시를 연결하고 중천권 메가시티를 촉진하는 중부권의 핵심적인 광역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노선을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KTX 세종역에서 BRT 남쪽 접점, 그리고 세종중앙역, BRT 북쪽 접점, 그리고 조치원 등 5곳의 CTX역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자사업자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후 요충지가 될 조치원역을 북부권의 중추역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존의 경부선과 충북선에 이어서 CTX까지 정차하는 장점을 살리게 되면은 그 역할과 기능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역세권 상권도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CTX를 세종시 관내 도로망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CTX가 정차하는 역세권을 비즈니스와 상업, 주거의 중심지로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수 세종시의 관문인 청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1997년에 개항한 청주국제공항은 연간 이용객이 5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중부권의 거점 공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활주로가 짧아서 대형 여객기는 이착륙이 불가능하고 활주로를 또 군부대와 같이 쓰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항기 슬롯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세계 각국의 외빈들이
관문공항인 청주공항을 통해서 행정수도 세종시를 찾는 데는 앞으로 부족함이 많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확충하고 슬롯을 늘려서 대형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주시와 함께 시설 확충 계획이 꼭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간선과 지선 체계로 개편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익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마을에서 BRT 도로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응패스는 세종시민의 필수 생활카드로 진화시키기 위해서 연민정과 통합해서 사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용 실적에 따른 탄소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보상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고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라는 당초 목표를 꼭 이루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호남선 KTX 세종역도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KTX 세종역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국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방침대로 호남선 KTX 세종역 설치도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행복도시와 대전, 행복도시와 조치원 신규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 공간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행복도시에서 대전, 행복도시에서 조치원 연결도로를 선제적으로 조성해서 미래 교통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행복도시와 대전을 잇는 행복도시 대전 유성, 행복도시 대덕 테크노밸리 구간과 현재 진행 중인 부강역에서 북대전 IC 연결을 하는 구간 등 3개로는 두 도시 간의 교통량을 감당하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행복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새로운 광역도로 신설을 행복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와 조치원을 연결하는 국도 1호선은 제가 임기 중에 확장사업을 추진해서 2024년 말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1호선의 교통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연서면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조치원 공공택지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급격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행복도시에서 조치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난수로와 절제로 갈매로 확장을 조속히 추진하고 병목 현상이 이루어지는 곳의 교차로의 우회전 차로 또는 좌회전 전용 차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한 햇무리교의 차로 확장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능형 주차장을 도입하고 또 권장하겠습니다. 최근의 주차 산업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결합한 지능형 주차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기존 방식보다 30%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이 차량을 주차 운반 출차하는 안전성과 편리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세종시에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정착시켜서 주차에 있어서도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구현하겠습니다. 지난번 상가 활성화 공약 때 언급한 것처럼 상가와 학교 그리고 인근 도로에 포켓차로와 주차 베이를 적극 설치하겠습니다. 시내 곳곳의 미착공 상가 부지나 공공용지 등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단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차 단속 시간에 융통성을 부여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를 폭넓게 허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가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통 공약은 행정수 세종의 도시 위상에 걸맞게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세종시 안에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번에 약속한 중장기적인
교통인프라 확충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기자 여러분의 질문 받을 텐데요. 먼저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요. 후속과 성함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세종의 소리 기자님 말씀 주시죠. 네, 후보님 저기 세종의 소리 이윤기입니다. 발표하신 걸 잘 들었고요. 서울행 ITX 열차는 CTX 선로를 이용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종시 안에 이게 CTX 역사를 5개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CTX가 접점되는 부분은 이제 금남면 다산 쪽일 것 같고, 예. BRT의 북쪽 접점은 이제 해밀동이거나 산울동이거나 한밀동 쪽일 것 같은데. 예. 현재 인구 규모로 봐서는 이게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이용객이 1000명이나 나올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 비용의 절반을 갖다 민자 사업자가 되는데 이거 수익성 안 나온다. 그 역사 하나 짓는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얘기가 되는데요. 지하 50m 터널에 가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 이거 우리는 부담 못하겠다. 이거 세종시가 돈 다 대라 이렇게 하면 어떡하실 건지. 이 사업비 관련해서 이제 민자 사업자가 일단 제안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하고 그리고 그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대전, 세종, 충북과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런 설계에 반영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사업비 문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편익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업비가 증가하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제 비교 형량해 볼 필요가 있고, 아마도 이제 세종시 중심부에 행복도시 중심부에 역을 하나만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까지 이제 연결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 문제하고 또 역을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 문제를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 설치 비용과 또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편익 두 가지들을 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민사 사업자와 국토교통부와 우리 시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예, 세종거시 이병입니다. 내년 연관된 질문인데요. 기존에 추진했던 KTX 세종역 관련입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신 바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 CTX 이 부분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접은 걸로 좀 이렇게 돼 있었고요. 다시 이제 재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출마하는 좀 다른 후보 측에서요, 내내 같은 이제 중앙역 설치 중앙역 설치를 얘기를 하면서 KTX 이 부분이 지난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동해와 서해 서산을 연결하는 연결 철도를 논의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존의 발사용만 KTX 세종역은 실은 그때는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를 추진할 때 충청권 광역철도의 역사와 KT 역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 지금 CTX라는 이름으로 전환됐는데 그거하고 연계돼서 처음부터 검토가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을 하나 만들어서 둘이 같이 쓸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처음에 애시당초 이제 그렇게 검토가 됐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청권 산업문화철도라고 그래서 세종에서 공주, 부여, 청양, 보령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와 충청남도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협약도 맺고 그랬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나중에
서해안에서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철도로 나중에 이제 개념이 발전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현재까지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그때 이제 수요가 충분치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되기보다는 아마 해당되는 충청남도나 또 경상북도 뭐 이런 차원에서 아마 크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국가기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되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 합치면은 뭐 66조 원 정도가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다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고, 그 중에서 타당성이 높은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네. 지금 이제 뭐 CTX 지금 추진하는 게 지금 민자 사업 이제 적극 사업 타당금이 뭐 이렇게 났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은 국가 사업으로 재정 사업으로 하는 부분하고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전문가시니까. 시민들은 결국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CTX로 추진하거나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간에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죠.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재정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 광역철도거든요. 이 철도가 일반 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광역철도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 부담이 7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틀을 유지하기 때문에 재정 사업을 하거나 민자 사업을 하거나 간에 국가와 우리 시도가 부담하는 게 7대3입니다. 다만 민간 부분에서 50%를 부담하니까 나머지 50% 중에서 7대3으로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사업을 할 때에 비해서 우리 자치단체, 우리 시도 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이 한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이용 요금에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죠? 이용 요금은 아마 이제 수요를 판단해서 민자 사업자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민간 사업자는 이제 원가도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의 그 부담 능력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계산할 텐데, 대체로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비용이 운임이 약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되게 여태까지 그래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뭐 적용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국가 재정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운임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추가 질문은 순서대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CTS 세종역 관련해서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님께서 선거 때마다 갖고 나오는 공약 중에 하나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2022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그렇고 그 낮은 경제성과 고송이랑 이미 공주에 KTX 여기 있어서 수요 감소 문제, 지역 갈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진 불가하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는 부분이었고, 그 대체로 이제 CTX가 세종역 KTX 세종역 설치 추진 불가 결론 나면서 이제 CTX로 대체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 불가한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이미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다시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그때하고 이제 상황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때 얘기됐던 것은 이제 처음에 그 CTX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요, 대전 지하철 1호선을 정부 청사까지 연장하자 하는 논의가 대전시와 우리 시 간에 협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하고 제가 그 외삼역에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대전 유성이라든지 대전 서북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전 지하철이 연장이 되게 되면은 KTX 이제 호남 고속철도하고 이렇게 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산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 역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 고속철도역과 또 도시철도역을 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속철도역만 따로 만들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지하철역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뒤에 대전 지하철 연장 문제가 이시종 지사의 요청에 따라서 좀 발전돼서 충청권 광역철도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계획에도 반영돼서 2021년 7월 달에 제4차 국가기관 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기로 됐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국가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국가기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이것을 민자사업자가 재정사업을 하는 대신에 민간이 투자해서 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고, 그 제안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작년 11월 달에 적격성 검토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노선이나 구체적인 설계 이런 부분은 조금은 바뀌게 됐지만 기본 개념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KTX 세종역만 설치할 때에 비해서는 CTX하고 KTX 역사를 같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 비용 부담이 있어서 양쪽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제성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충분히 경제성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판단입니다. 당시 이제 KTX 세종역 설치만 하더라도 경제성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경제성이 한 0.56 뭐 그 정도 선에서 있었던 것인데 CTX하고 같이 역을 쓰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경제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TX를 이용해서 대전이나 이쪽에서도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KTX 세종역은 경제성이 충분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세종 시민들이 충북 도민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역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세종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거 세종역, KTX 세종역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뭐 충북 도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을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충북 도민들께 또 충북 관계자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하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수호가 소감 말씀해 주시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난 2022년도에 같은 공약 발표하셔서 그때 당시에도 도민들, 충북 도민들, 공주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상당하게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지역 감정으로 비화되는 것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괜찮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아니 충북 도민들이 KTX 세종역 만들어서 뭐가 불편할까요? 뭐가 불편한 충북 도민들이 KTX 세종역 이용하지도 않는데 왜 불편하죠? 왜 이용을 안 한다고 보시는지. 오송역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올 리가 없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KTX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속도라는 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KTX. 아니 청주 시민들이나 충북 도민들이 그것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 문제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 감정이라는 것도 지역 감정이 왜 생기냐고 그게. 충북 도민들한테 피해를 줘야 지역 감정이 생기는데 충북 도민들한테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오송역 이용객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오송역 이용객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오송역이 처음에는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활성화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용객 수가 1000만에 가까워 오고 있고 오송역은 그래서 오히려 붐빌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논리대로 오송역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갖고 문제다. 오송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굳이 가까운 데 역을 더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 논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고 이미 오송역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 시민들 불편하게 만들어서 오송역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리는 더 이상 성립하지가 않죠. 충북 도민들이 KTX 세종역 생겨가지고 불편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종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게 본다고 이제 이해를 했고요. 아, 예.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 이제 후보님께 후보님 입장, 예. 입장은 이제 그렇게 이해가 제가 됐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미 국토부에서는 지난번 이제 공약 발표하셨고 계속 이 문제 거론하셨을 때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불가하다라는 게 1차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정부를 설득하실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CTX하고 연계하게 되면은 경제성이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고 경제성이 높아지면 지난번에 경제성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했던 것인데 경제성이 높아지면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지난번에 경제성이 미흡해서 추진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성 부족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는데 경제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여건 변화가 생겨서 가능성이 있게 되면 다시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충분한 답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북일보 김금란 기자님, 네. 네, 저희 사무실에서 내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찾아주시면 또 심도 있는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을까요? 네,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예, 마지막 발언 듣고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통 분야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부분 국가 계획에 반영돼야 될 사항들이고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우리 이제 세종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는 좀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 계획에 반영되고 국가 사업으로 확정돼서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돼서 추진돼야 될 사업이고 그 외에 시민들이 이제 바라는 우리 세종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그런 일들대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간선 지선 체제의 그 보충이라든지 또 세종시 안에서의 병목 구간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추진하겠지만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큰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종시가 행복도시에서 행정수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아마 교통망 계획도 전면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잘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